한 잔의 술은 좋은 벗이 되지만 두 잔의 술은 그 사람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석 잔의 술은 부도덕하게 만들며 넉 잔의 술은 파멸로 가게 한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적당한 음주는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하지만 지나치면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전북 신세계병원 권석준 과장과 함께 알코올 의존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알코올 의존증.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가 중요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권석준 과장과 함께 알코올 의존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가 알코올 의존의 원인과 치료법인데요. 예. 이게 의존과 중독이 같은 표현인 건가요? 무엇인가요? 예, 알코올 중독과 의존은 같은 말인데요. 근데 중독이라는 의미에는 그 경멸적인 의미가 있어서 의학적 용어로는 사용하지 않고 요즘은 의존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네. 그럼 이 알코올 의존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 알코올 의존은 뇌의 질환인데요. 우리 뇌 속에 보상회로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술을 마시게 되면 보상회로에서 도파민이 분비돼서 짜릿한 쾌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계속 그 쾌감을 맛보기 위해서 계속해서 술을 찾게 됩니다. 예. 그런데 처음에는 한두 잔만 먹으면 이제 쾌감을 느끼는데 나중에는 그 양이 늘어나게 되고요. 한두 잔 가지고는 만족스러운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내성이 생기게 되고 나중에는 술을 끊거나 줄이면 불편한 증상이 생기거든요. 그냥 그게 금단 증상에 네. 이르게 되면 알코올 의존 상태가 된 겁니다. 그 상태면 술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술을 찾게 되고 술에 대한 갈망이 많아지고 마시게 되면서 이제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기능 장애를 일으키고 네. 이제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스스로 치료할 수 없는 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과 약물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병입니다. 예. 그럼 흔히 말하는 이 알코올 중독자 얼마나 많이 있나요? 예, 2007년도 자료에 의하면 알코올 중독에 해당되는 사람이 성인 인구 중 180만 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이제 성인 남자 중에 5명 중에 1명 정도는 과거나 현재 알코올 네. 중독 환자였고요. 한 10%가 알코올 의존 환자에 해당됩니다. 근데 최근에는 여자 환자와 노인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보면 이렇게 예. 술을 한 번 마실 때 좀 많이 드시는 분들 계시고요. 예. 어떤 분들은 매일 꾸준히 예. 술을 드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떤 경우가 더 위험한 경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알코올 의존 형태는 다양한데요. 자주 안 마신다고 해서 의존이 아닌 건 아니고요. 네. 한꺼번에 마셔서 심각한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식사할 때 반주로 한 잔씩 하는 경우 자주 마시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쓰러질 때까지 폭음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회식 문화가 발달돼 있고 자주 마시고 네. 한꺼번에 많이 마시죠. 섞여 있네요. 한꺼번에 많이 폭음을 할수록 더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단순히 술을 좋아한다고 해서 또 이 알코올 의존증이라고는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내가 혹시 알코올 의존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걸 알기 위한 진단 방법이 있을까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환자분들이 오시면 선별 질문을 하는데요. 4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제, 전에 술을 끊어버리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는지, 그 다음에 네. 이제 술 때문에 가족들이나 친척들한테 잔소리를 듣거나 걱정을 하는지, 그 다음에 술 때문에 죄책감을 느껴본 적이 있는지, 그 다음에 해장술을 마셔본 적이 있는지 질문을 네. 해서 4가지 중에 한두 개가 해당되면 술 문제가 있는 거고요. 예. 3개 이상이 되면 알코올 중독이 거의 확실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병원에 오시는 알코올 환자분들은 자기가
술 문제가 있다거나 환자라는 걸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이 있으면 직장에서 술 문제로 징계받은 적이 있는지, 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으면 부인이 술 문제 때문에 이혼하자고 하는지, 아니면 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는지에 물어봅니다.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해도 인정을 하지 않으면 이제 객관적인 혈액 검사로 이제 알코올 의존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요. 예.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환자 스스로 알코올 의존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예. 그럼 이런 알코올 의존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술을 혼자서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을 권하는 네. 문화죠. 그리고 술에 굉장히 관대한 사회이고요. 1,000원이면 술 한 병을 살 수 있는 세계적으로 그 술을 구하기가 쉬운 나라입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사회가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사회적으로 불안정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가족력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스트레스 많거나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그것 때문에 약물처럼 이제 술을 복용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제 계속해서 술을 먹다 보면 뇌의 구조나 기능의 이상으로 돼서 이제 예전엔 충동적으로 마셨는데 네. 의존 상태가 되면 강박적으로 음주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 알코올 의존, 왜 흔히, 내 부모가, 내 아버지가 마시는 모습 보고 자랐기 때문에 나는 이제 술을 안 먹을 거야 라고 하는데 똑같은 모습으로 자라 있더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게 알코올 의존증도 유전이 되는 건가요? 부모님이 알코올 환자인 경우 자녀분이 알코올 의존이 될 가능성이 일반인 건강한 부모님 자녀보다 4배 정도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가족력이 없더라도 알코올 의존이 될 수 있고요. 이제 환경적인 요인이 알코올 의존에도 관여합니다. 예. 그럼 많으면 부족하면 못하다고 하잖아요. 알코올 의존증이신 분들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술을 장기간 복용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평균 수명이 20년 정도 단축된다고 하거든요. 이제 알코올이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간이 나빠지지 않습니까? 네. 이제 술을 마시게 되면 간 조직에 지방이 축적돼서 알코올성 지방간이 되고 염증이 생기면 알코올성 간염이 되고 그게 예. 진행되면 간암과 간경화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유장관계, 이제 속쓰림이나 네. 유궤양, 위염, 췌장염들을 일으키고요. 식도암, 대장암, 직장암, 유방암 등 각종 암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 이제 고혈압도 일으키고요. 40대 돌연사의 가장 큰 원인인 심장마비의 원인이 알코올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중풍이나 당뇨병도 일으키고 골다공증 여러 가지 대사질환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제 술 계속해서 마시면 몸의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다른 병을 이겨내는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여러 가지 간염성 질환에 잘 걸리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술이라는 것 자체를 내가 의존증은 아니더라도 좀 적당량을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도 많은 질환들을 예. 유발한다고 보고 있는데, 그럼 이 알코올 의존증 어떻게 좀 약으로 치료가 가능한가요? 예, 약물 치료가 가능한데요. 2가지 약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금단 증상을, 그러니까 술을 끊거나 줄이면 불편한 증상을 줄여주는 약물과 술에 대한 욕구를 줄여주는 황갈망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술을 끊게 되면 금단 증상이 심해지는데 이제 그때 나타나는 금단 증상을 줄여주기 위해서 술과 비슷한 벤조다이펜 약물을 한 1-2주간 처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술에 대한 갈망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제 황갈망제를 복용하시게 되면 술을 마실 때 짜릿한 쾌감은 못 느끼고 술의 쓴맛만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단주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약물 치료와 함께 의사와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서 치료를 했을 때 치료 결과가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술을 어느 정도 마셔야지 그러면 중독자라고 의존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건가요? 나라마다 기준이 다른데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적정 음주량을 남자의 경우는 하루 2잔 이하,
여자나 노인의 경우는 한 잔, 소주 한 잔 이하를 적정 음주라고 하고요. 예. 남자 경우 4잔 이상, 일주일에 소주 2병 이상 마시는 경우, 그 다음에 여자 경우는 소주 3잔 이상, 소주 1병, 일주일에 1병 이상 마시는 경우에 유형 음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좀 많이들 드시잖아요. 예. 그러면 가족 중에 알코올 중독이나 의존 환자가 있을 경우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 입장에서도 좀 무력감을 느낀다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예.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코올 중독은 다른 질병과 다른 점이 있는데요. 이제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이제 동정심을 유발하고 동정을 받거든요. 그런데 네. 알코올 중독은 가족들이나 심지어 의료진에게서도 동정을 받지 못하는 병입니다. 예. 근데 실제로 이제 예전에는 도덕적으로 흠이 있어서 알코올 중독에 걸리는 걸로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알코올 중독을 뇌의 질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당뇨병이나 고혈압과 같은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있다고 하면 일단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재발을 많이 하는 병이기 때문에 치료를 안 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치료를 해보지도 않고 포기해서는 안 되고요. 알코올 중독은 마라톤입니다. 오랫동안 치료받을수록 치료 결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들한테 이제 술 먹지 말라는 가족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이제 이걸 이제 창피스럽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단주를 위해서는 물론이고 이제 술 때문에 생긴 신체 이상, 정신적 고통, 불면증 등 2차적 피해에 대해서도 이제 병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 알코올 중독이 아니고 병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술 때문에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가까운 알코올 상담센터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 시간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권석준 과장과 함께 알코올 의존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과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예.